네, 세 번째 Q&A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관련 이야기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Q&A군요.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540명입니다. 백순영 교수님, 사실 지금 계속 400명대에서 500명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2단계 방역 조치,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수도권은 지금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눈에 안 띄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급격한 이제 확산세, 지금 뭐 1000명까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정체되어 있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좀 지난 걸 보면은 10월 12일 날 1단계로 완화를 시켰는데 이때 이미 1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11월 19일 날 1.5단계로 격상할 때는 200명 정도가 됐었고요. 11월 24일 날 우리가 2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300명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이 뭐 며칠 후부터 26일부터는 이제 500명 수준, 뭐 주말에나 400명 수준이었고 아직도 50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갖고 그래서 이건 아마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에 의한 확산이 상당히 좀 진전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겨울철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벌써 1월부터 12월까지 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들이 있어갖고서 방역에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번 주 중에는 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아마 주말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유지만 돼도 사실 2단계 지금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상황이 이 기준에서 보면은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나오면은 2.5단계거든요. 뭐 이미 이것을 넘어간 지는 한참 됐고요. 이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이게 언제 증가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잘 보고서 만약에 이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바로 신속하게 2.5단계로 올리지 않으면은 급격하게 우리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역학조사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료체제에도 부담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김민곤 기자가 수능 시험 소식을 좀 전해줬는데 교수님 수능 그 감독관 한 명이 또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이 좀 중간에 아파서 나간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이 대구의 선생님, 대전의 선생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그 식구들이 전부 감염이 되었어요. 어머니, 아들들, 부인 다 감염이 되었고 또 5명의 추가 환자들도 나왔는데 일단 30일 날 증상이 나타났는데 어제 이제 확진이 되어서 일단 배제는 되었고 18명 접촉자들이 있었는데 전부 일단 그 시험하고는 상관없게 배제를 시켰는데 결국은 이 안에서 만약에 감염이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학교는 방역 소독을 다 하고 시험장은 일단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험도 문제지만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이 대학의 입시의 절차상 여러 가지 뭐 내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도 있겠습니다만 수시라든지 면접 뭐 정시 전부 전국에서 학생들이 서울로 모일 수도 있고 모여서 다시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전국적인 확산이 될 수가 있고 특히 학생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좀 단계가 약한 지방으로 가서 놀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확산 가능성이 수능 이후가 훨씬 더 해이해지는 마음들이 생겨갖고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감독 선생님들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 무료로 전부 진단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인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감염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가벼운 감기라도 걸리게 되면 이 시험 자체에 대학 입시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험 끝난 3, 4일 정도는 아주 조심하고 혹시라도 증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본인이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빨리 진단부터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들의 잇따른 확진으로 비상이 걸린 제주도 정부안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전국적으로 집단적 또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객에 대해서는 입도 전부터 항공사 및 공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경 수준의
제주 방역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여행을 강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3건에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일벌백계로 대응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탈출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네, 제주도는 코로나 탈출의 도피처가 아니다. 원희룡 지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주를 관광했던 이 관광객들이 지금 뭐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외를 못 가니까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럼 제주도에서 또 감염이 될 거냐 하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오히려 가능성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서울 수도권에서 여행을 가시면서 여행 중에 감염이 되어서 그 전체 여행객들이 한꺼번에 다 확진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행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증상이 있으면은 전부 취소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또 가셔서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예, 예.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잘 하시고 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해야 되는데 또 사실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은 제주도에도 분명히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네, 네.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100%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성으로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좀 여행을 지금은 자제하는 것이 올 겨울에 우리의 방역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수도권 2+알파 왜 거리두기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 9시 이후에는 식당이 문을 닫다 보니까 일부에서 파티룸을 빌려서 파티를 하다가 또 정밀 방역으로 이마저도 안 되니까 일부에서는 교수님 원정 송년회라고 해서 거리두기 단계가 좀 약한 지역을 찾아서 송년회를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움직임도 있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은 2단계이지만 대부분 1.5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파티도 훨씬 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원정으로 가서 놀게 되는데 예.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파티 못하면은 이 지방으로 가서 파티를 하려는 생각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느 정도 이 규모는 맞춰줘야만 되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이 지방에서도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지금 1.5단계도 사실은 숫자로만 보면 1.5단계를 넘는 데들이 많아서 2단계로 격상을 하고 있고 부산인 경우에서는 시험 보는 날까지는 72시간 동안 3단계까지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조정은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이 저희 지금 뭐 1년 동안 이 코로나와 우리 국민들이 다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뭐 반가운 소식이랄까요? 영국 정부가 이 화이자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는 소식이 어제 오후에 들려왔어요. 이러면 다음 주부터 영국이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와의 싸움을 이제 끝낼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려나요? 글쎄요. 아직은 좀 이른 생각은 드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은 한 열흘 만에 승인을 했으니까 굉장히 빠르죠. 네네. 여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즉 브렉시트라고 그래갖고 영국은 EU에서 좀 떨어져 나오는 것인데 올해 연말까지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럽의 EMA의 그 승인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MHRA에서는 이건 승인을 했거든요. 예, 예. 아마 상황이 급박하니까 먼저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세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유럽 EMA 입장이고요. 사실 영국에서는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접종을 시작하고 뭐 거의 500만 명 정도를 맞춘다고 하는데 사실 벨기에에서부터 갖고 오기 때문에 수급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일단 영국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마 미국으로 이 접종이 시작이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는 그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네네. 문제는 삼상을 할 때에는 단기적인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건 알 수가 있지만 사실 수천만 명 이렇게 몇백만 명씩 맞출 때의 부작용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도 어떤 백신을 맞을지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Q&A였죠. 우리 코로나19 소식 백순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